아이, 설마 내가 먹는 비타민이 무슨 가려움증을 유발할까? 대부분이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세요. 오메가3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오늘도 가영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외적 요인으로 인한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가려워서 미치겠어요의 저자 정진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치겠는 가려움증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피부가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다면서요. 피부는 멀쩡한데 네. 멀쩡한 피부가 가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내과적 병이 있는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려움증, 내과 질환, 정신 질환, 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신경 질환. 네. 이런 질환들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환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요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콩팥이 나쁘잖아요. 우리 콩팥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몸에 생기는 이제 노폐물이나 아니면 뭐 대사를 하고 생기는 대사 부산물 이런 거를 우리 몸에 필요 없으니까 소변을 통해서 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콩팥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잘 내보내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그런 대사 부산물이나 노폐물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 생겨도 가려울 수가 있어요. 갑상선 질환에서 갑상선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갑상선이 우리 피부에 기름을 만드는데, 지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의 지질이 잘 안 만들어져서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거나,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피부가 많이 가렵거든요. 피부에 있는 신경이 당화됩니다. 신경에 당이 붙어서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가려움증을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과적인 질환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과적 질환마다 가려워지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고, 그러면 그 신경이 뇌로 와가지고 가려움증을 느끼는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가렵구나. 그리고 또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이만큼 가렵구나. 또 그 옆에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여기가 가렵구나. 그리고 또 옆에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3일 전에도 거기가 가려웠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그런 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이 있어도 가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가렵던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려웠던 피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가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네. 더 심해지고.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고,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서 가려움증을 느끼는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앞서서 약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을 하는데 또 그 약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도 이제 상자를 여서서 비타민 설명서를 보면 그 부작용이 쭉 적혀 안 보죠. 안 보지만 한번 안 보세요. 보- 적혀 네. 있는데 반드시 가려움증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약인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어떤 약이든지 일으킬 수 있고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고 1주, 2주 또는 한 달, 2달 내에 피부가 가려워졌다. 그러면 그 약이 혹시 원인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약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먹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능성이 비타민이나 있어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려움증이 심하면은 다른 걸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음식으로 대체한다거나 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질환이 낫기 위해서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을 진단받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가려움증을 할 것 같아서 환자가 의사와 상의도 없이 끊어버리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약 때문에 가려운 것 같으니까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 그렇지만 이제 대개 이제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과 선생님들이 이 약은 절대로 가려움증을 유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지만 네. 사실은 모든 약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약을 먹고 2, 3주 내에 가려움증이 시작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양제보다 다른 영양제보다 조금 더 많이 어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운이 없게도 내가 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잘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약이든 영양제든 건강식품도 유효 성분 딱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알약 하나 딱 먹으면 한 성분만 먹는 것 같지만 그거를 제형화하기 위해서 많게는 10여 종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설마 내가 먹는 비타민이 무슨 가려움증을 유발할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메가3는 어때요? 그것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메가3라고 오메가3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메가3를 이렇게 동그랗게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2, 30가지의 보존제나 그 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교수님, 세라마이드를 섭취하면은 보습용으로 좋기 때문에 또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전 처음 잘못 듣는데. 사실인가요? 네, 요 작가님. 세라마이드는 이제 우리 피부의 중요한 지질 성분이고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함께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바르면 좋죠. 네. 먹어서 좋다는 거는 제 생각에 먹으면 혈중 지질만 높아지고 오히려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복용하시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음식이 가려움증에 도움이 된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런 음식은 같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한테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가려움증 환자가 먹어서 좋은 음식 그런 거는 제가 가려움증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이 책에도 썼지만 가려움증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물은요? 물은 좋죠. 물이 음식인가? 물은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이제 충분히 먹으면 되고 목도 안 마른데 계속 드시는 분이 있는데 물은 목이 안 마를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려움증이라는 게 또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해서 궁금증이 가지게 되고 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건강톡톡 오늘은 피부 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려움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 저 가요.